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대장정을 마친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당초 목표였던 종합성적 2위를 거뜬히 달성하며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드높였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들을 정리했습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일주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24일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 전통의 소리와 춤, 차전놀이 등으로 구성된 폐막식에는 모든 경쟁을 마치고 만남과 도전의 기억을 담아가기 위한 41개국 선수들의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다음 대회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에게 대회기가 전달, 선수들은 다시 도전을 위한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펼쳐준 여러분이야말로 이번 대회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중국에 이어 당초 목표했던 종합 2위를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다인 486명 선수단을 전 종목에 파견한 한국은 금메달 72개, 은메달 62개, 동메달 77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첫 선을 보인 휠체어 댄스 스포츠 최문정 선수는 대회 3관왕에 오르며 새로운 효자 종목에 출발을 알렸고 2012 런던 장애인 올림픽 육상 은메달리스트 전민재 선수 역시 2관왕에 오르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과시하는 등 다수의 다관왕이 탄생했습니다. 보치아 BC3에서는 단체전과 개인전 금은 동메달을, 탁구 TT4에서 역시 단체전과 개인전 금은 동메달을 휩쓰는 저력을 발휘하며 강세 종목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했습니다. 특히 대회 마지막을 장식한 남자 휠체어 농구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61대 50으로 제압하며 1999년 방콕 아테네 장애인 경기대회 이후 15년 만에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24일 33 월드체육관에서 펼쳐진 남자 휠체어 농구 결승전. 한국과 일본은 1쿼터 초반 동점 상황이 연속되며 팽팽한 경쟁을 펼쳤지만 곧이어 한국이 탄탄해진 조직력을 과시하며 한 수 위의 실력임을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일단 단합력, 커뮤니케이션, 이제 단합적인 모습, 하나가 됐다라는 모습, 그걸 보여드렸다는 게 그게 승리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있게 공격을 이어가는 김동현 선수와 3점 슛의 기재로 빠르게 골밑을 파고드는 오동석 선수, 여기에 정확하게 슛포인트를 잡아가는 조승현 선수와 위기 돌파 능력이 탁월한 김호용 선수 등 모든 선수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조직적 역할 분담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위치에서 가능한 슛을 만들며 모든 선수가 골고루 득점을 성공시키는 개인 기량까지 높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선수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선수가 이제 집중돼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르게 이제 득점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경기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올림픽 예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림픽 무대에서 더 좋은 성적 올리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일주일을 뜨겁게 달궜던 41개국 선수들의 열정.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 그리고 환호의 순간은 승패와 관계없이 금빛 기록으로 남아 다음을 위한 도전의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인들의 편리한 생활을 돕는 최첨단 보조공학기기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박정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버튼을 이용해 자동차 내부로 휠체어를 손쉽게 들어올립니다. 먼 거리에 있는 칠판 글씨를 확대해서 가까이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나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보다 편리하게 도움을 주는 보조공학기기. 2014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최첨단 보조공학기기 전시와 함께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스들이 설치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시작한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 사업과 관련한 여러 체험 전시장이 열렸습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차량 개조를 하는 그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공학 기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저는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서 장애인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실제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보조 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해준 보조 공학기기를 갖다가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에 보다 편리하고 그런 여러 기기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참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는 보조 공학기기 외에도 장애대학생 채용 설명회와 직업체험관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복채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오는 11월 13일에 치러지는 2015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약 900명의 장애인이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특별관리 대상자는 총 96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애 유형별 응시 현황은 청각장애 학생이 3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 장애인이 156명, 시각장애인이 144명 등이었습니다. 한편 수능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확인받은 장애 시험생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별 별도의 시험 편의가 제공됩니다. 국가기관 10곳 중 7곳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 국가기관은 평균 32%였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생과 공무원, 근로자, 일반 국민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흰 지팡이의 상징적 의미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박성우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는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한 제35회 흰 지팡이의 날 행사가 시각장애인과 내빈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도 연합회의 김일근 회장님이 세계 올림픽에 가서도 메달을 획득하고 또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활동하시고 경상북도의 시각장애인 회원 모든 분들이 이러한 모습에 기감이 되었을 테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행정적 지원과 함께 이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10월 15일로 지정된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흰 지팡이의 상징적 의미를 홍보하는 계기를 갖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0월 15일을 전 세계가 하나로 이제 그 지팡이 행사를 하고요. 경북은 이제 오늘 이제 하게 됐습니다. 흰 지팡이가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 이제 상징이기도 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흰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우리 일반 운전자들은 정차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당당하게 살아가며 비장애인과 소통하며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영세주점 업주 등을 괴롭힌 혐의로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6월부터 주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받고 있는 것을 시청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빼앗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와 임원, 보호자 등 6,500여 명이 참가하며 21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충청남도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11월 9일까지 실시합니다. 도민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극단 락버스가 우리말로 들려주는 공연 양반전을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의 장애인 학교와 복지관에서 공연합니다. 양반전은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을 각색한 작품이며 관람은 극단 락버스에 사전 예약을 하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4 추계학술대회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역경제학회와 안전행정부가 주최하고 학계와 재계, 정계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창조경제의 개념과 육성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학술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지역문화와 공동체 중심의 성장유망 산업 육성이 강조됐으며 이번 행사 개최로 경주 지역 경제 전반의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를 비롯한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세계 21개국 1,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2014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25일부터 3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A매치 겨루기와 A매치 품새, 경연 품새 등 3개 종목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관광도시 전주로서 거듭나기 위해 외국인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한옥마을 탐방과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이지웰 가족복지재단에서 한지붕 다가족 봉사데이 참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겨울을 앞두고 걱정이 앞서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마다 연탄 200장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이 된다는데요. 36.5도의 따뜻한 온기를 배달하는 자원봉사 참여자 모집. 자세한 사항은 이지웰 가족복지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엔젤스 헤이븐에서 천사캠프 기획단 달고나 36기를 모집합니다. 달고나란 달콤하고 고소한 나눔의 줄임말로 장애인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2박 3일간의 천사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년 기획단입니다. 천사캠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식 개선 캠프로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엔젤스 헤이븐 천사캠프 기획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글로벌 비전에서 빈곤 아동을 돕기 위한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글로벌 비전 SNS 서포터즈 7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블로그 서포터즈 20명, 페이스북 서포터즈 20명으로 활동 내용은 온 오프라인 홍보 및 참여 온라인 캠페인 기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비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편의점 문 앞에 설치된 계단식의 높은 턱 때문인데요. 비장애인들에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대부분 이렇게 접근조차 할 수 없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하지만 종합 2위라는 결실 뒤에는 씁쓸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화려했던 개막식 등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량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경기장 응원석에는 일반 관중이 아닌 선수 가족과 대회 관계자뿐이었는데요. 언론에 노출에도 소외돼 있던 이번 대회. 장애인 스포츠를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